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용운 선생님의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수입니다. 숫자가 아니고 십자수 할 때 자수입니다. 이게 그림 보시면 바늘이고요. 실이 보이네요. 여자가 바느질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쁘게 그림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화자는 그래서 십자수를 놓는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여자로 설정이 여성 화자입니다. 네, 작가 살펴보겠습니다. 한용운 선생님. 한용운 선생님은 1879년생이고 194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사셨고요. 그리고 스님이십니다. 승려이자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시인이십니다. 호는 만해입니다. 백범, 김구, 퇴계 이황, 도산한 창호, 다산 정약용처럼 만해 한용운입니다. 만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기 여성들 님의 침묵으로 유명하죠. 시집 님의 침묵으로 유명하고요. 이 시집도 님의 침묵 1926년 작품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집 이름이고요. 이때 님의 의미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님은 의미를 부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절대자, 초월적 존재,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승려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개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연인이 될 수 있겠죠. 사상가 입장에서 바라보면 진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입장에서 바라보면 조국이 될 수 있겠죠. 해석은 자유롭습니다. 보기의 준거에 근거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님을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신의 의미를 님, 조국, 부처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시적 화자는 드러났고요. 옷을 다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옷을 완성했습니다. 쌤이 옷에다가 네모치고 완성이라고 쓰겠습니다.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씁니다가 나왔기 때문에 존댓말을 썼죠.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쌤이 여성적 어조라고 했고요. 부드럽습니다. 심이도 짓고 심이는 속옷입니다. 속옷도 다 완성했고요. 도포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리옷도 완성을 했습니다. 도포는 외출복이고요. 심이는 속옷입니다. 잠자리에 입는 파자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자마도 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외출복도 완성, 파자마도 완성 했습니다. 그러면 심이도 짓고와 도포도 짓고와 자리옷도 지었습니다가 대꾸가 되겠죠.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었다. 또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운율이 생기는 것이죠.
씁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고요. 입니다도 반복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통해서 뒤에도 또 있습니다만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종결어미가 반복이 된다 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에서 가군이라 합니다. 보통 랩에서 여러분 라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각운이라고 합니다. 역시 운율이 생깁니다. 옷을 다 만들어 놨대요. 비밀이 무엇일까요? 열것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미완성이죠. 미완성. 그럼 다 지어 놓은 것과 지어 놓지 않은 것은 이렇게 반대 대조가 일어났네요. 그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이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머니에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시각적, 손을 안 씻었나요? 왜 때가 묻었을까요? 왜냐하면 짓다가 놓아주고 짓다가 놓아주고 한 까닭입니다. 그러면 짓다가 놓아두고와 짓다가 놓아두고는 식구가 반복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손때가 많이 묻은 거는 일부러 짓다가 멈춘 거죠. 그러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느질을 중간중간 중단을 하는 일을 반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실력이 없다고 오해하고요. 나의 비밀, 사실은 그만두는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아직 비밀을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비밀은 무슨 내용이냐면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을 중간에 짓다가 놓아두고 한 그 비밀이 결국 수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비밀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빨리 얘기하면 좀 김이 좀 세죠. 그래서 씁니다 나왔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프고 쓰릴 때를 일제강점기와 관련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결국 이것은 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는 슬픔일 겁니다.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수 놓는 금실을 따라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쓰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쓰린 마음이 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나옵니다. 주머니 밖으로 맑은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 처음의 마음과 나중에 마음은 다르죠. 왜냐하면 맑은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술을 놓으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 시를 따라 들어갈 수 없죠. 따라서 들어가고 나와서 불가능합니다. 맑은 노래는 청각적 심상이 되겠고요. 그러면 추상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제 요소 추상의 구체화, 다른 말로 관념의 구체화 출제 요소입니다. 됩니다의 비읍니다 역시 가군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은 님이 부재하는 부정적인 세상입니다.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아직 보물이 없대요. 아직
이 세상에는 보물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작은 주머니를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한 게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은 것입니다가 결국 수의 비밀인 거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실력 부족으로 짓지 못한 게 아니라 주머니에 아직 보물이 없고 아직 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짓고 싶은데 보물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수의 완성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거죠. 근데 짓고 싶으면 원래 다 짓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와 짓고 싶다는 언어와 짓지 않은 거라고 하는 언어가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언어와 언어의 모순은 역설법이 되죠. 그러면 이 빨간 것들은 연결을 해보면 수의 비밀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인데 짓다가 놓아두고 멈춰서 그 비밀이라는 게 바로 짓고 싶은데 보물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다 완성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짓고라는 말 앞에요. 제대로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넣는다는 거는, 보물이 온다는 거는 님이 오는 세상에는, 지금 세상은 아직 부정적이지만 님이 오는 세상에는 보물을 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님이 바로 돌아오는 귀한 때 님에게 보물이 생기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러면 광복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시를 완성해서 님에게 보물을 넣어서 그 주머니에 수를 넣어서 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는 화자가 나가 되고요. 대상은 수도 되지만 당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황은 수를 놓다가 수를 99.9% 근데 수를 완성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당신이 오기를 당신과 재회를 소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는 연 구분은 됩니다. 연 구분은 되지만 행 구분이 되지 않네요. 행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좀 산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역설법이 제일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추상의 관념화, 추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이 이 맨 마지막에 수의 비밀의 의미, 짓고 싶어서, 근데 아직 이 세상은 짓고 싶은 세상이 아니고 님이 와서 님이 오는 세상에, 그리고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있는 세상이 되면 그때 일부러 짓기 위해서 지금은 부정적인 세상에서 짓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